성공하는 습관 매일 독서. 책 읽어주는 여자 김민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번 어게인 이기는 습관, 보이는 현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의 핵심을 찾아라 파트를 같이 읽었어요. 어떤 느낌을 받으시고 어떤 생각들을 좀 해보셨나요? 보이는 현상은 보이지 않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었죠. 현상을 볼 때 이 문제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사람, 프로세스, 시스템 이 세 가지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걸 개선하는 것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 프로세스, 시스템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본질을 파악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거였고요. 문제를 찾아냈고 원인을 밝혔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해결 방안을 찾았다고 하면 이제 그걸 실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려면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세웠던 이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에 벌어지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 현상을 보고 있을 때 문제는 항상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는 없을 거야. 내가 세운 계획은 너무 완벽했고 난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항상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현상을 살펴야 한다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실행을 하는 게 있어서 이게 사실 최고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과가. 이거보다 더 맥시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점검하고 생각하고 살피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고 원인을 찾았다고 하면 그걸 또 이제 고쳐나갈 수 있는 실행력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다음 챕터 또 들어가 볼게요. 프로는 언제나 급소를 노린다. 킹핀을 공략하라. 오랜 숙고 끝에 나는 확고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성취할 수밖에 없고 인생을 걸고 목적을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확신에 도달하게 되었다. 당신이 정말 뭔가를 원한다면 당신은 길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변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영국 정치가, 소설가. 더는 좋은 대안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발타사르 그라시안, 스페인 작가.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을 예술중학교에 입학시킨 한 어머니의 집념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어머니는 화가가 되고 싶은 아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수많은 반대와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아이를 예술중학교에 진학시키는데 성공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음에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성공한 것이다. 그 결과 아이는 화가의 꿈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그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장애우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를 부끄럽게 하였다. 만일 펠프스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영원한 장애아로 남았겠죠. 모두 펠프스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의 사례가 이민 가지 않고도 장애아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최고 화제의 인물이었던 수영 8관왕 마이클 펠프스. 그 역시
어린 시절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를 앓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장애를 디딤돌 삼아 세계 최고 수영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누구도 달성하지 못했던 올림픽 8관왕이라는 기적 같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 이처럼 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설정되어야 한다. 사명을 갖고 온몸으로 이뤄내기 위한 목표라야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묘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해서 성장하는 이기는 조직과 사람은 목표 설정과 측정, 그리고 평가 방법이 확실히 남다르다. 그들은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킹핀을 정확하게 찾아낼 뿐만 아니라 항상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핵심에 접근하며 실행에 초점을 맞춘다. 모든 미션은 단순, 명확, 실천 가능할 것. 뛰어난 조직과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프로들의 특징은 목표가 무엇이건 숫자로 계량화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고객 만족이 중요하다면 우선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든 후 그것을 수치화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품 품목별로 다른 경쟁사와 비교해서 어느 부분의 고객 만족도가 올라갔는지 또는 내려갔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나간다. 또한 수치로 나타내기 힘든 부분까지 모두 수치화의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며 사람들에게 변화 중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한다. 목표를 세울 때는 실행을 전제로 한 측정 포인트, 즉 숫자로 계량화하여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심사숙고 끝에 내린 미션이라도 구성원이 이해하지 못하고 측정할 수 없다면 공허한 구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션은 가능한 한 단순하고 명확하며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요즘은 개인이나 기업 할 것 없이 모두 고객 만족을 부르짖는다. 그 결과 모든 힘을 고객 만족을 위해 쏟아붓는다. 그만큼 고객 만족은 기업과 개인이 사활을 걸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하지만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변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요구 역시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내가 맡은 지역의 고객 만족도가 항상 하위에 머물러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상품에 관한 설명이 많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왔다.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할 때 준수해야 할 원칙을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사업체에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할 때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할 때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알기 쉬운 용어, 고객 예산 확인, 상품의 장단점 동시 설명, 타사 제품 비교 설명, 실제 작동하면서 설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역시 왜 이러한 상품 설명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직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교육을 직접 진행하였다. 그런데 교육 당시에는 다 알겠다는 듯 고개까지 끄덕여가며 공감을 표시했지만 막상 실전에만 돌입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기존 관행에 따라 주관적으로 상품을 설명하기 일쑤였고 이는 고객의 마음을 끌어당기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니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면 상품 설명 부분이 다른 항목에 비해 항상 하위 점수를 받는 게 당연했다. 목표 설정이 분명하면 측정도 그만큼 쉽다. 그렇다면 절대 잊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할 방법은 없을까? 한동안 나는 그것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 기억할 수 없다면 매번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언제, 어디서나 5가지 원칙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직원이
늘 몸에 지니면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뭐가 있을까? 그래, 팔찌다. 팔목에 거는 바이오 팔찌라면 직원들 건강에도 좋고 가격도 큰 부담이 없을 듯 했다. 게다가 남자들이 착용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팔목에 차고 있으니 아무도 모르게 슬쩍 문안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는 곧바로 건강 바이오 팔찌를 구매해서 직원들에게 나누어 줬다. 거기에는 상품 설명의 5가지 원칙이 깨알같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러니 더는 고객 응대를 소리 높여 외칠 필요가 없었다. 고객을 맞이할 때는 무조건 건강 팔찌를 보세요 라는 말만 강조하면 되었다. 그 결과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고객 만족 성적 1등을 차지한 것은 물론 실제 매출액도 급상승하여 판매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한 것이다. 목표 설정이 분명하면 측정도 그만큼 쉽다. 또한 성과 역시 높게 나온다. 고객 응대의 문제점을 건강팔찌로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공유하는데 복잡한 이론이나 배경 설명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해결 방법이 매우 단순했기 때문이다. 목표건, 측정이건 명확, 간결, 단순화의 공식을 따라야 한다. 개인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자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무엇을 위한 것인지 각각 한 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측정 역시 간단하게 지표를 만들어 놓되 될 수 있으면 숫자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목표 달성이 몇 점 정도 되는지 수시로 점검하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하면 측정을 통한 목표 수정 역시 가능하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목표나 계획이라고 해도 실행에 이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목표 측정을 통해 상황의 명확한 파악과 함께 전략적 요소의 재배치는 물론 빠진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미션에 집중하라. 우연인지 필연인지 내게는 늘 어렵고 힘든 조직이 떠맡겨지곤 했다. 이른바 문제 조직을 맡아 간신히 살려놓으면 또다시 어려운 지역의 유통 총괄 책임자로 부임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곤 했다. 그렇게 해서 부임한 지역은 매출 달성률과 평가 점수가 항상 전국 최하위권으로 직원들의 성과급은 물론 사기 역시 바닥에 뚝 떨어져 있었다. 나는 부임하자마자 늘 그랬듯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우선 지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직영점을 불시에 방문했다. 이유 없는 꼴찌는 없는 법. 보나마나 적당히 시간만 보내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웬걸? 그 예상은 철저히 빗나갔다. 다들 너무도 열심히였기 때문이다. 특히 일선 판매 직원들은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성과가 좋지 않다니. 그렇다면 혹시 목표가 너무 과하게 부여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데이터를 상세히 점검해 보았다. 그러나 목표치 역시 다른 지역보다 유리하면 유리했지 과하거나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았다. 참으로 모를 일이었다. 목표도 적절하고 직원들도 모두 열심인데 왜 항상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다시 매장으로 나가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눈으로 쫓아가며 살펴본 결과 일에 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눈에 띄었다. 또한 몇 명 말단 직원만 바쁠 뿐 관리직이나 윗사람들은 아주 한가해 보였고 일선 직원들 역시 고객 응대보다는 뭔가 다른 일에 더 쫓기는 듯했다.
난 즉시 관리자를 불러 직원들이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바쁘냐고 물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시 일선 판매사원의 경우 평가관리 항목이 무려 48가지나 되었는데 이를 골고루 다 처리해야만 좋은 평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관리할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 집중도 잘 안 될 뿐더러 어디서부터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대부분 마음만 조급한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결과 뭐 하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때그때 상부 지시를 최우선으로 하며 소위 메우기식으로 일했다. 그런데도 경영지원부서에서는 집계표 양식을 만들어 현장으로 내려보내 생산성 없는 문서 작업에 매달리게 했고 위에서는 즉흥적으로 이 일 저 일을 마구잡이로 시켰다. 그러니 밑으로 갈수록 일에 과부하가 걸리는 병목 현상이 심각했다. 던지는 사람, 즉 투수는 많은데 공을 받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니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리 없었다. 물론 모두 매출을 올리고 일이 더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겠지만 전략적인 고민이나 체계적인 프로세스 없이 직원들을 닥달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성과가 나올 리 없었다. 공연이 분주하기만 하고 혼란스러운 방식에서 벗어나 직원들이 집중할 수 있는 단순한 프로세스가 필요했다. 성과는 미션의 양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양보다 질은 목표와 전략 수립, 미션에도 해당하는 말이다. 개인이건 조직이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다 잘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48가지나 되는 관리 항목을 다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철저히 분장하여 개인별로 한두 가지 미션만 돌아가게 할 필요가 있었다. 다시 말해 직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효과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명확한 미션을 한 가지로 압축하여 정해주는 것이었다. 문제 파악은 포괄적이면서 깊이 있게 해야 하지만 해결책은 단순할수록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킹핀을 찾아 공략하라. 반드시 어딘가 흐름이 막힌 곳이 있을 텐데 어디를 잡아야 줄기를 잡고 고구마를 캐내듯이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며칠 동안 고심을 거듭하며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 특이한 현상이 눈에 띄었다. 고가 제품, 즉 TV나 컴퓨터 등의 판매 비중은 전국 평균에 뒤떨어지지 않았지만 밥솥과 같은 소형 생활가전의 비중이 터무니없이 낮았다. 그러다 보니 내방 고객 수는 물론 구매 고객 수 역시 매출액 대비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적었다. 바로 이거야. 밥솥. 밥솥이 문제다. 나는 즉시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지금부터 각 매장에 밥솥을 30개 이상 진열하도록 하십시오. 에? 그거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하러 30개씩이나. 그보다는 TV나 컴퓨터가 훨씬 마진이 좋은데요. 일단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밥솥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1시간 간격으로 꼭 밥을 지어두세요. 밥솥에 1시간, 3시간, 5시간 경과라고 각각 표시해두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고객들이 직접 밥을 시식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도 밥의 보관 상태나 밥맛이 어떤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절대 밥이 눌지 않는다는 것을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밥솥을 거꾸로 세우고 안이 들여다 보이도록 진열해 놓으세요. 이제부터 나는 밥솥만 챙길 겁니다. 성과를 창출하는 결정적 한 수, 킹핀 공략. 갑작스러운 나의 제안에 모두가 어리둥절해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부터 다른 평가 항목은 다 미뤄두고
밥솥만 줄기차게 챙겼다. 당연히 여기저기서 원성이 높았다.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엉뚱한 밥솥만 챙기느냐는 것이었다. 본사에서만 근무해 현장도 잘 모르는 사람이 내려와서 무식한 짓만 한다며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의 매출 부진을 일거에 만회할 킹핀을 발견하였기에 절대로 밥솥 진열을 포기할 수 없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지점장들은 회의 시간에 내가 나타나면 아무처럼 밥통 떴다 면서 자기네들끼리 놀려대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게 밥통과 거의 동일시되며 애칭 아닌 애칭까지 붙어버릴 정도로 나의 밥솥 사랑은 계속되었다. 다행히 내 판단은 적중했다. 2달 후 매출이 전국 2위권으로 껑충 뛰어오른 것이다. 그제야 매장 직원들은 밥솥을 구경하는 고객들을 무시하지 않고 친절하게 응대하게 되었고, 무심코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 역시 밥솥으로 지은 밥을 보고 신기해하다가 한두 번 밥솥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밥솥을 사가기 시작했다. 또한 처음엔 밥솥만 구경하러 온 고객들이 밥솥은 물론 TV와 냉장고도 사가더니 그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방문객이 늘어나니 구매 고객도 늘고 단골도 점점 늘어났다. 그쯤 되자 더는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전단을 돌리는 등 호객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저 오는 고객들을 성심성의껏 잘 모시고 구매한 후에도 평생 충성 고객이 되도록 서비스만 잘 하면 되었다. 고객이 늘고 매출이 늘자 직원들의 사기 역시 덩달아 올라갔다. 밥솥만 잘 챙겨도 전국 상위권 성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경험하자 그들은 내가 챙기지 않아도 먼저 밥솥을 챙기고 고객을 챙겼다. 그들도 밥통 지정자, 밥통 리더들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3, 4개월 후 지역 내 모든 매장이 전국 최상위권 매출을 달성하였고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견학을 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애초 매장 직원들은 밥솥 고객은 하찮은 손님으로, 컴퓨터나 TV 등 프리미엄 제품 고객은 귀한 손님으로 구분지어 응대했다. 그러나 밥솥 고객이 프리미엄 제품 고객으로 연결된다는 원리를 깨우치면서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생각한 킹핀이었다. 볼링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반드시 5번 핀을 쓰러뜨려야만 한다. 아무리 많은 핀을 맞춰도 5번 핀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절대 스트라이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5번 핀이 바로 킹핀이다. 모름지기 조직의 리더라면 이를 지시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킹핀을 찾아내 공략해야만 한다. 즉, 미션을 줄 때는 최소한 그것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인지, 적절한 업무인지, 문제의 핵심을 관통한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한 후에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성과를 창출하는 결정적 한 수는 바로 킹핀 공략에 있다. 이기는 조직과 사람일수록 킹핀에 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를 제대로 공략할 줄 안다. 따라서 실행력과 성실함을 갖추고도 성과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장 킹핀을 찾아야 한다. 프로들은 언제나 급소를 노린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위닝 헤빗 액티비티 팁스. 목표를 달성하려면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계량화로 목표를 단순, 간결, 명확하게 만들어라.
목표를 달성할 미션을 찾을 때는 킹핀을 찾아내 공략하라. 킹핀은 가급적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굉장히 반가운 단어가 나왔네요. 처음 듣는 단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킹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어떠세요? 킹핀의 의미를 아실 것 같은가요? 저자이신 전호표 박사님의 이기는 습관이 있고, 이기는 습관 이후에 킹핀이라는 부분만 따로 책으로 또 출간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정확한 킹핀의 의미와 어떻게 하면 킹핀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이제 실전편이다 보니까 이제 그 킹핀에서 나온 것처럼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킹핀을 공략해야 한다는 사실은 명확하죠. 이 킹핀이라는 책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만나요. 책 읽어주는 여자 김민채였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